현재 나스닥 시장의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작년 11월 말에 16,212포인트가 고점이었고 현재 지금 11,400이거든요. 11,400인데 최근에 저점이 5월 20일 날 11,000입니다. 저점에서 약 400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근데 다우지수는 보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일 연속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3만 네. 포인트가 저점인데 현재 지금 32,000이니까 저점에서 한 5%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데 일단은 하락의 끝이 어딜지 일단은 고점대에서 32% 정도 떨어졌으니까 제가 본 지수로 봐서는 30% 정도면 어느 정도 하락이 끝이에요. 이제는 그만 떨어질 때가 됐다 싶긴 하거든요. 이제 과거 보면 40%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가 네. 그런 경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현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가 나스닥 일부 기술주들 특히 뭐 탑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스냅이라는 맞아요. SNS의 어닝 쇼크 부분 자체가 쇼크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경기 침체로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40% 50% 정도 하락인데 네. 나스닥 시장의 지수로 봐서 32%인데 종목별로 좀 하락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게 넷플릭스가 거의 70% 가까이 그렇죠. 빠졌네요. 고점이 800불대인데 진짜 180불이니까 거의 3분의 2 토막입니다. 그러네요. 3분의 2 토막이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이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는 결제회사 그 다음에 루시드라는 전기차 회사가 반토막 넘게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메타가 45%,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가 작년도에 1240불 정도 고점이었는데 최근에 630불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천슬라 네, 하다가 그렇죠. 거의 반토막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6%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시간의 실적이 현재 한 4%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도 거의 지금 반토막입니다. AMD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게 대부분 종목들이 반토막 정도까지 일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도- 나스닥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이 빠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국내 쪽으로 이제 기술주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성장성이 이제 과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가 먼저 빠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성장주 쪽으로 가장 많이 빠진 게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빠졌더라고요. 셀트리온이 작년 연초 정도에 고점을 찍었을 건데 38만 원대 주식이 최근에 13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3분의 60%, 1 토막. 60 그렇죠. 3분의 2 토막 정도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한 40% 빠졌고 카카오가 17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네. 딱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는 나스닥 시장에 빠진 것 밖에 우리 일부 종목들도 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일단은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빠진 만큼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들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2,800조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애플이 2,800조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한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좀 안 될 거고요. 2,000조. 예.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코스닥은? 350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다 두 개 합쳐도 합하면 애플보다 적은데. 그렇죠. 이게 애플 팔면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이 기업수로 따지면 약 700개 정도, 네. 코스닥 시장이 한 1,4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2,100개 종목을 애플 팔면 우리나라 다 살 수 있네요. 다 산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 야,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나라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돼.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그래도 그러네요. 세계 7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는 거죠. 삼성 아무리 그래도 애플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거군요. 그렇죠. 삼성이 시가총액이 우선 주가에 포함해가 지금 430조 원, 40조 원이거든요. 애플의 7분의 1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PR이 보면 평균이 26.7입니다. 평균 10종목이거든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PR이 26.7. 우리나라 PR이 제가 10종목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나라 PR은 33배입니다. 왜 우리나라 높냐? 10종목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배고 110배.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110배거든요. 두 종목 그다음에 네이버가 30배니까 그게 이제 평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쪽인데 네. 그래도 비교하고 나스닥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예, 나스닥 시장 PR이 26배 7이면 성장률을 맨 오른쪽에 성장성이거든요. 나스닥 네. 기업들은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저는 PR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일단 애플이 이제 PR이 24배 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하게 평가해볼 수 있는 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SNS 기업이잖아요. 네. PR이 19.1배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앞서 PR이 30배라고 그랬고 카카오가 일회성 이익을 올해 빼면 PR이 30배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알파벳 그러네요. 주가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알파벳 주가가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OE가 높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PR이 58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PR이 110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엄청나게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네. 같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슬라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나스닥 시장은 저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저점은 지난 시간에도 2,56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된다고 좀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번 주에 2,580 아래로 안 내려갔거든요. 지난주 이후에 나스닥 시장도 저점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오늘 내일 이번 주 정도에 저점을 좀 나오는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네. 제가 단기 낙폭 과도와 그다음에 밸류를 감안한다 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개인적으로 좀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냐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마트하고 그다음에 타깃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두 개 회사가 왜 중요하게 작용을 했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매 유통기업이지 않습니까? 올마트라는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백화점 할인마트, 우리나라 이마트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알다시피 미국은 소비로 의존하는 경기지 않습니까? 네. 거의 70%, 80%가.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가 실적이 안 좋고 전망치가 안 좋다는 자체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타깃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타깃 같은 경우도 의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의류 쪽의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료 쪽이라든가 관련 쪽이에요. 그러니까 올마트하고 비슷합니다.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올마트 차트잖아요. 급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올마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10몇 프로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게 타깃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익 급락을 했잖아요.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가 현실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주가 자체가 지금 침체된 모습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소매 유통이 안 좋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아마존도 결국은 소매 유통 쪽이니까 아마존도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그렇죠. 자동차도 결국은 소매 유통 쪽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까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업들과 미국의 기업들,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같은 소매 유통 쪽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매출로 본다 하더라도 월마트라든가 타깃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거든요. 1분기 대비면 매출액은 거의 평균 2% 4%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작년 1분기 마이너스. 대비해서 거의 월마트는 23% 감소를 했고 예, 타깃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렇게 실적이 급격 매출액도 별로 안 들었어. 왜냐하면 작년도 1분기 때는 코로나가 극심할 때니까 소비 경기가 많이 위축됐을 거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리오픈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네. 증가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를 평가하는 전문가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가요? 국내 쪽은 어떠냐? 네. 같은 시점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는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19% 증가했어요. 근데 미마트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많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이마트는 주가 지금 그 신저가를 못 가고. 맞아요. 근데 같은 이제 백화점 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타깃이라 의류 매출 쪽의 비중이 20%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OEM 의류 기업들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은 뭐 거의 2배가 뛴 수준인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7%면?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우리 시장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미국 시장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이 10% 빠지면 우리 시장은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3% 정도까지 3% 정도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타깃이라든가 월마트 같은 경우 실적도 부진했지만은 일단은 PBR 지표가 높아요. 맨 오른쪽에 PBR이 하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이마트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지만은 PBR이 0.3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못 가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 대비 30%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은 헛싸움 어닝 쇼크가 이마트처럼 쇼크가 나오더라도 네.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예. 근데 다른 의류 회사들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른데 우리 시장이 최근에 타깃이 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사야 되는 주식인데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본다 한다면 미국의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미국의 기업 떨어진다 해서 국내 기업 떨어지든 않은 거고. 미국의 소매 유통 관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실적 매출액이라든가 봐서는 경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련 또 내수 경기, 소매 유통 관련 종목들은 탄탄하다. 든든하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